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택수의 투시경 이택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들만 사용하라고 길 내주었는데 동네 길 되어버렸네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법률 상식은 이걸 알고 있음으로써 큰 이득을 취한다고 하기보다는 예기치 않은 손해를 보지 말라는 차원에서 들어주시기 바라고, 제 유튜브를 보시고 단 한 분이라도 실제로 혜택을 보셨다면 저로서는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통행로와 관련하여 다소 황당한 결과로 이어졌는데, 그게 우리 주위에서 언제든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가장이신 이 김황당 씨는 자신 소유의 토지 일부를 결혼한 아들에게 증여하고 그곳에 아들이 거주할 가옥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준 토지는 이 대로에서 먼 쪽이어서 아버지 김황당 씨는 토지의 길을 내주어야 했고, 아들 명의로 건축 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서 통행로 부분 약 100평의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몇 년 후에 아들의 토지에 바로 인접한 토지에 주택 두세 채가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황당 씨는 신축 건물의 통행로는 별도로 내겠지 하고 무심코 있었는데, 건물이 완공된 후에 그들은 김황당 씨가 아들만 사용하라고 내준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를 받았고, 장차 계속 그 길을 이용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황당 씨는 분개해서 그들에게 통행을 하지 말라고 통보서를 보내고 관할 시청에 가서 어찌하여 토지 소유자의 승낙도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줬냐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통로를 내게 하든지 아니면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고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 김황당 씨의 항의가 받아들여질까요? 그렇다면 김황당 씨가 아들만 사용하라고 내준 통행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예 길을 없앨 수는 없을까요? 차례로 보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진입로가 있어야 하고, 기존의 진입로가 없으면 새로이 진입로로 편입될 부분에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건축 허가에 필요한 진입로 부분에 대하여 관할 허가청이 도로 지정을 이미 해 놓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새로이 도로 지정을 하여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도로 지정을 하기 위하여는 진입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장기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한 현황 도로가 있거나, 또 동의를 하여야 할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사실상 동의를 받을 수가 없거나, 아니면 법원의 판결로서 통행권을 확보한 경우, 얘는 토지 사용 승낙이 없더라도 도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일단 관할청이 도로 지정을 하고 난 후에는 실무상 건물의 준공검사, 요즘은 사용 승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준공검사를 하고 곧바로 진입로에 대하여는 관할 시군이 관장하는 도로대장, 이 도로대장에 도로로 등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도로로 지정이 되면 법률상 건축법 도로가 됩니다. 건축법 도로. 반드시 도로대장에 올라야만 건축법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대장에 올리지 않아도 건축법 도로로서의 법적 성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도로대장에 올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건축법 도로가 되면 이는 이미 사도가 아니라 공도, 즉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는 이 건축 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그 건축법 도로 부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 건축법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 건축법 도로 부지 소유자는 왜 토지 소유자의 사용 동의도 받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줬냐,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 현장에서는 간혹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법적 지식이 없어서 건축법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하여 물의를 빚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찌됐든 토지 사용과 사용료 문제는 민법상의 문제이지만 도로 지정 문제는 행정법상의 문제로서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용 승낙을 취소한다고 해서 이미 지정된 건축법 도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아들의 집을 철거하여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게 되거나 아들의 집에 대한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지정된 건축법 도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로로서의 기능을 없애려면 허가청에서 도로 폐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폐지 당시의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건의 경우에는 이미 이해관계인이 된 그 새로운 건축 소유자들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동의를 받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김황당 씨와 같은 처지에 있던 건축법 도로의 소유자가 나는 동의한 사실이 없으니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으나 허가청에서 받아주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실예가 있습니다. 물론 도로 사용료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한 감정가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다고 해서 불만이 해소되지는 않겠지요. 김황당 씨는 100평 정도의 땅을 동네길로 제공하고 재산세만 내면서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이 황당한 경우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김황당 씨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야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아들이 집을 짓기 위하여 진입로를 허락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들에게 진입로를 내주었더라도 그 진입로까지 포함하여 울타리를 쳐서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외부에 명확하게 알렸다면 허가청에서 신축 건물에 대하여 허가를 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공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그 기존의 건축법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황당 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담당 공무원이 보기에 현황상 통행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허가청 도로 대장에도 도로로 등재되어 있으니까 쉽게 건축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법은 냉정합니다. 법을 몰랐다고 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면 이와 같은 법적인 효력이 생긴다는 사실, 이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셨다가 황당한 일 당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더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